많은 사람들이 20살과 30살의 차이 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실수한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들만 주진 않아. 자기가 자기 인생을 돌이켜봤을 때 갑자기 커다란 어떤 삶의 변환점이 언제 오느냐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저는 그 기점을 기본적으로 오늘 아주 새로운 손님을 모셔봤는데요. 바로 이분이 누구시냐면 정문정답의 담당 PD님입니다. 이분이 올해로 30살이 되셨다고 합니다. 30살이 되시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고 저에게 고민 상담을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저희가 모셔봤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과학적인 MBTI의 I로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내향적이신데 아무튼 오늘 뭐 고민 갖고 오셨다면서요? 제가 올해로 30이 됐는데 뭔가 저는 30살 되면 되게 어른스러워질 줄 알았거든요. 되게 커리어 우먼처럼 그럴 줄 알았는데 여전히 뚝딱이다. 네, 그리고 여전히 너무 철없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숙해지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할지 작가님한테 듣고 싶어요. 성숙해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그 전에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성숙해지고 싶어요? 나처럼 되고 싶구나? 그런 것도 조금 있고 경력도 어느 정도 있고 한데 너무 어리게만 보여지는 게 약간 싫어가지고 걱정도 돼요. 제가 예전에 처음에 조직생활 시작했을 때는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저보다 어린 사람도 되게 많았는데 제가 어려 보이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성숙해 보이고 싶어라고 하는 고민이야말로 약간 사회초년생일 때 하는 고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성숙해지고 싶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성숙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디서 나오는 것 같아요? 뭔가 말투나 차분한 성격 이런 거에서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 뭔가 좀 성숙해 보여라고 하는 그 사람과 나의 차이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뭘 것 같아요? 억양? 억양은 너나 나나 똑같지. 예. 기복? 감정? 평온한 마음일 거야. 그러면 그 평온한 마음은 어디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인간에 대한 포기? 경험? 맞아요. 근데 그 경험은 어디서 나오냐면 기본적으로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사회초년생일 때는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거예요. 근데 경험에서 왜 성숙해진다고 하냐면 데이터베이스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막 엄청 쪼렙이야. 그래서 어떡하죠? 이러면 그분들은 그래? 그럼 이거 이렇게 해 라고 말하는 배경에는 이미 그런 거를 다 겪어본 거예요. 이미 그 데이터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봤자 세상이 망하지 않았고 어떻게든 해결이 되었으며 두 번째로 그런 비슷한 상황이었을 때 이렇게 했었지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쌓였기 때문에 평온한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많은 경험을 쌓으려고 하되 실수보다는 실패해서 많이 배울 수밖에 없겠다는 걸 이해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성숙한 사람들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관대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막 되게 싫어도 성숙한 사람들이 약간 허허하는 게 있어요. 좀 문제가 생겨도 그럴 수 있지 막 이래요. 그 성숙함은 어디서 나오냐면 기본적으로 측은지심에서 나와요. 이상적으로 어떤 관계나 조직의 세상을 생각해요. A를 하면 B가 되어야 돼. B를 하면 세상이 C라고 해줘야 되라고 하는 어떤 이상적인 관계 속에서 설정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화가 많이 나요. 사람이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 이렇게 해? 라고 화가 많이 나죠. 근데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쌓이고 실패에 대해서도 내가 많이 익숙해지면 쟤도 최선을 다했고 나도 최선을 다했는데 뭔가 안 될 수가 있구나. 사연이 있었겠지. 사정이 있었겠지. 그래 사람이 열심히 하려고 해도 뭔가 안 될 때가 있어. 그래서 실수나 실패도 약간 초연해지고 누군가에 대해서도 약간은 더 관대하게 바라볼 수 있고 내가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한다면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복채를 준비했나요? 작가님은 20대 때랑 30대 때랑 가장 큰 차이가 뭐였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20살과 30살의 차이 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실수한다고 생각해요. 사람은요 단순히 나이의 시간대별로 그렇게 딱딱 연대가 끊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때 어떤 걸로 매듭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요. 사람은 나이에 따라서 20살에는 뭘 하고 30살에 뭘 하고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 인생을 돌이켜봤을 때 갑자기 커다란 어떤 삶의 변환점이 언제 오느냐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저는 그 기점을 기본적으로 책임지는 행위를 언제 하느냐로 바뀐다고 생각해요. 제 경우에 25살 때부터 돈을 벌기 시작했거든요. 나를 책임진 거죠, 처음으로. 그러니까 그때 한번 확 바뀌었어요. 그냥 내가 대학생과 직장인이어서 바뀐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벌어서 나를 책임지는 그 감각이 좀 바뀌었을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하면 내가 배우자를 책임지죠.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책임지죠. 내가 팀장이 되어서 책임지는 팀원이 생겼을 때 또 확 바뀌어요. 또는 그때 사귀었던 남자친구와 헤어지거나 내 삶에서 어떤 매듭을 짓는 경험들, 그것이 책임과 관련된 것일 때 사람은 크게 바뀌어요. 그게 기점이지 단순히 20살에서 25이 되고 29에 30이 되고 이렇게 바뀌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요즘에 최고의 고민인데 20대 때는 이직하고 싶으면 이직하고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고 배우고 싶은 거 배우고 이렇게 살았는데 되게 무서운 거예요.
뭔가 새롭게 도전하는 것도 망설여지고 뭔가 정착해야 될 것만 같고 이런 고민이 들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들을 한다면 일단 자기 성향을 일단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30살 정도가 되면 최소한 자기 성향을 좀 알아야 돼요. 그 성향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돈이 중요한 사람인지 명예가 중요한 사람인지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랑 일하는 게 중요하다라든지 우선순위를 알아야 돼요. 다 가져갈 수가 없어. 안정적인 것도 갖고 가고 싶으면서도 불안해하고 싶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싶은데 또 뭔가 안정적인 뭔가도 갖고 가고 싶고 막 혼란이 된단 말이야. 그런 건 없어요, 인생에서. 단순히 남들이 뭐 하면 좋대가 아니라 25살부터 지금까지 돈을 벌면서 나는 정말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는데 직장 상사랑 만나는 거 진짜 못 참겠네. 돈 조금밖에 안 주는 건 진짜 못 참겠네. 이게 생겼을 거예요. 곰곰이 한번 잘 생각해보고 그거에 충족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자꾸만 그 방향으로 자꾸만 가야 돼요. 그러면 최소한 나중에 후회를 안 해요.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이 세 가지를 정리 자체도 잘 안 하고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가고 싶어 해. 그래서 항상 미련을 가져. 그러면 안 돼요. 세상에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들만 주진 않아. 지금 막 30살이 돼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하는 사람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책 같은 게 있는지. 저는 책을 추천해주고 싶지 않아요. 저는 30대 초반까지의 사람들에게는 직접 몸으로 배우기를 권장하고 싶어요. 그때는 되게 말랑말랑할 때예요. 편견도 별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되게 많이 흡수할 수 있어요. 책을 많이 읽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나와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뭔가 새로운 걸 많이 배워봤으면 좋겠어. 당장 뭐 아예 생뚱맞은 거를 배우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도 자기의 관심사가 조금 연결되어서 좀 배우면 그게 인맥도 같이 쌓이면서 정보력도 같이 얻으면서 거기서 환영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또 하다 보면 이제는 또 여기서 플러스로 이걸 좀 공부해봐야겠네라고 하는 게 생길 거예요. 그럼 그걸 또 배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더 도움이 될 거예요. 도움이 되었나요? 네. 와! 네, 오늘 이렇게 정말 우리 MBTI가 I로 시작하는 우리 PD님 그리고 올해 30이 된 우리 PD님에게 어떻게 하면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나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덜 뚝딱거릴 수 있나요? 뭐 이런 질문들을 받아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자, 여러분 혹시 여기에 출연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네, 메일을 보내주세요. 우리가 또 이렇게 만나서 정문정에게 질문하시고 정문정이 답해주는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